안녕하세요. 가을밤 당신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FM 오늘의 사연 DJ 나사연입니다.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. 창문에 스미는 이 서늘한 공기가 누군가에게는 낭만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. 이런 날이면 유독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따뜻했던 손 묵묵히 버텨내던 어깨 그리고 그땐 미처 몰랐던 깊고 깊은 사랑. 오늘은 예순을 훌쩍 넘기신 한 남자의 늦은 고백이 도착했습니다. 경기도에서 김진수라는 가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DJ님. 저는 이제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가 된 60하고도 3살이 된 김진수라고 합니다.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눈을 감으면 사무치게 그리운 얼굴들이 있습니다. 흙먼지와 기름때가 가시지 않던 제 아버지, 그리고 늘 젖은 손으로 저를 만져주시던 어머니입니다. 젊을 땐 뭐가 그리 바쁘고 불만이었는지 세상 모든 것이 제 것인 양 소리치며 날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제 아버지는 평생 변두리 작은 공장에서 쇠를 깎는 일을 하셨습니다.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밤 별 보고 들어오셨죠. 아버지의 손은 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기름때가 박혀 빠질 날이 없었습니다. 어릴 땐 그 손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손인 줄 알았는데 머리가 크고 나니 그 손에서 나는 쇠 냄새가 부끄러웠습니다. 기억납니다. 고등학생 때 시내에서 친구들과 껄렁거리며 걷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아버지께서 작업복 차림으로 걸어오셨습니다. 저를 보시고는 반갑게 손을 드시려다 멈칫하시더군요. 저는 그만 친구들 눈치가 보여 아버지를 모른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.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반대편으로 돌아서 가셨습니다. 그날 밤 아버지는 술에 조금 취해 들어오셨지만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. 저는 그 침묵이 무서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척했지요. 그 묵묵한 뒷모습, 저를 위해 모든 걸 참아내셨던 그 어깨가 60이 넘은 지금 왜 이리도 아프게 벼락처럼 제 가슴에 내리꽂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그늘이자 저희 남매들의 버팀목이셨습니다. 시장 좌판에서 떠리로 사온 푸성기를 다듬어 기어이 푸짐한 밥상을 차려내시던 분. 행여나 자식들 기죽을까 없는 살림에 남들 하는 건 다 해주시려 애쓰셨죠. 하지만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100원짜리 하나 허투루 쓰지 않으셨습니다. 제가 대학생 때 과 친구들은 다 입는다는 유행하는 비싼 점퍼가 있었습니다. 며칠을 끙끙 앓다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. 어머니는 한숨 한번 내쉬지 않으시고 알았다 하시더군요. 며칠 뒤 어머니는 꼬깃꼬깃한 돈을 모아 제게 내미셨습니다.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신이 나서 뛰쳐나갔습니다. 나중에야 알았습니다. 어머니가 그 돈을 마련하시려 시집 올 때 받으신 유일한 폐물이었던 낡은 금가락지를 파셨다는 것을요. 저는 그 점퍼를 입고 겨울 내내 따뜻했지만 어머니의 손가락은 그해 겨울 유난히 더 시리고 차가웠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. 나는 괜찮다, 엄마는 추운 거 모른다 하시던 그 말씀이 제 철없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.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. 제법 성공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. 명절이면 봉투 하나 두둑이 드리는 것으로 효도를 다 했다고 착각했습니다. 부모님은 그저 됐다, 너희나 잘 살아라 하실 뿐이었습니다. 저는 그게 무관심이고 표현할 줄 모르는 무뚝뚝함이라 생각했습니다.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집처럼 자식에게 기대고 어리광도 부리지 않으실까 섭섭하기까지 했습니다. 그게 사랑이라는 걸. 그게 당신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식을 향한 무한한 희생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. 10년 전 평생 일만 하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.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그 크던 손은 앙상하게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.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.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뜨시고는 제 손을 힘겹게 2번 두드려 주셨습니다.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.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내시고 5년을 더 버티시다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. 마지막 가시는 길 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. 평생을 희생만 하신 분이 뭐가 그리 미안하셨을까요? 더 해주시지 못해서, 더 버텨주시지 못해서 미안하셨던 걸까요? 저는 내가 미안해 엄마 그 말 한마디를 끝내 꺼내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. 두 분이 떠나신 텅 빈 시골집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. 아버지의 낡은 공고한 맨 밑바닥에서 제가 어릴 적 받아온 개근 상장과 군대에서 보냈던 무심한 엽서 몇 장이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.
평생을 무뚝뚝하시던 아버지는 그렇게 당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자랑하고 그리워하셨던 겁니다. 어머니의 장롱 밑에서는 작은 괴짝이 나왔습니다. 그 안에는 자식들이 명절 때 드린 용돈을 쓰지 못하고 모아두신 뭉칫돈과 단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새 내복, 새 양말이 가득했습니다. 자신을 위해서는 평생 꿰매고 기워 입으시던 분이 자식들이 준 것은 아까워서 차마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셨습니다. 그 앞에서 저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. DJ님, 예순이 넘으니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. 아버지가 외면당하고도 묵묵히 돌아서시던 그 뒷모습은 상처가 아니라 철없는 아들을 감싸 안으려던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음을, 어머니가 괜찮다 하시며 내미시던 그 꼬깃한 돈은 당신의 삶 자체였음을, 이제 와서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못했습니다. 수천 번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두 분은 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없는데 말입니다. 요즘 들어 밤마다 잠이 깨면 아버지의 땀과 새 냄새가 어머니의 젖은 손에서 나던 옅은 비누 냄새가 코끝에 스치는 것만 같습니다. 이 방송을 듣는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처럼 어리석은 후회는 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. 나중에라는 말은 없습니다.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. 지금 당장 곁에 계실 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십시오. 저는 오늘 밤에도 두 분을 그리며 이 못난 아들의 늦은 후회를 술 한 잔에 삼켜봅니다. 김진수님, 보내주신 사연 제 마음까지 먹먹해집니다. 나중에라는 말은 없다는 그 말씀이 오늘따라 참 아프게 다가오네요. 쇠 냄새와 비누 냄새로 기억되는 그 사랑. 아마 하늘에 계신 두 분도 진수님의 이 마음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다고, 고생했다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계실 거예요. FM 오늘의 사연, 오늘은 김진수님의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.